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길에도 퇴근 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한 번쯤은 떠올려 봤을 질문일 겁니다. 나 지금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까? 아니면 이제 떠나야 할 때일까? 이 고민이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직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학교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사회학교라는 비유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대학에서 이론을 배웠다면 직장은 그 이론을 현실에 부딪혀가며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실전 훈련소라는 거죠. 아, 실전 훈련소요? 네, 이건 단순히 일하면서 배우자 같은 흔한 말이 아니에요. 돈벌이라는 목적을 2순위로 미루고 성장과 배움을 1순위 목적으로 두는 일종의 인식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나눌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사회학교라는 개념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나는 돈을 벌러 회사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장에 멈춘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맞아요. 처음부터 연봉이나 복지 같은 조건만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5년, 7년이 지나면 오히려 생각하는 능력이 퇴보해서 무식해진다는 표현까지 써요. 이건 좀 너무 강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 들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강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주장의 속뜻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라는 의도의 문제죠.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배우겠다는 의도를 가지면 어려운 프로젝트나 까다로운 상사, 실패의 경험까지도 전부 성장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 낸만큼 뽑아간다 이런 학습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지면 사회 전체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냥 돈만 벌려고 하면 네, 반면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번다는 의도만 가지면 모든 힘든 일이 그저 버텨야 할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내 정신력과 체력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현실을 다르게 만든다는 거군요. 학생의 신분으로 가면 모든 게 배움의 기회가 되지만 돈과 노동을 맞바꾸는 용병의 신분으로 가면 모든 게 거래 비용이 되어버리는 셈이네요. 자료에서 말하는 질량 있는 생각이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질량 있는 생각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그냥 기쁜 생각이라는 추상적인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훨씬 와닿을 겁니다. 가령 이번 분기 매출이 10% 하락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사실만 보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건 정보는 있지만 질량은 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현상만 전달하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 질량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매출이 10% 하락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했고 우리의 핵심 고객층이 그쪽으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타겟 마케팅 캠페인으로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게 바로 질량의 차이입니다. 문제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파고들어 해결책까지 설계하는 능력. 이게 바로 사회학교에서 비싼 월급이라는 수업료를 받으며 배워야 할 핵심 과목이라는 거죠. 이 사회학교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 비유를 따라가다 보니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 학교는 입학 날짜와 졸업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평생 다닐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학교를 언제 졸업해야 하는지, 즉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자료의 기준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직의 신호로 번아웃이나 연봉 불만 혹은 더 좋은 회사의 제안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주 다른 지표를 제시하죠. 바로 승진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장 직급에서 3년, 5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당신의 교육 과정이 끝났다는 신호이므로 이제 그 학교를 떠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갔어요.
요즘은 수평적인 조직도 많고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워라밸을 챙기거나 한 분야의 전문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관점이 너무 구시대적인 일종의 승진 지상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면 승진이라는 단어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진은 단순히 직함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더 높은 단계의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에서 과장이 된다는 건 이제 혼자 일하는 법을 넘어 팀원 몇 명을 이끌고 작은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이때 오르는 연봉은 그 어려운 공부를 하라고 사회가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나 연구비 같은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직함 자체가 아니라 책임과 역할의 확장이 핵심이군요. 만약 직함은 그대로라도 내가 맡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계속 커지거나 전에는 안 해봤던 새로운 영역의 일을 맡게 된다면 그건 여전히 배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승진이 멈췄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현재 회사가 당신에게 더 이상 새로운 역할이나 더 큰 책임을 주지 못하는 상태, 즉 당신의 성장이 정체된 상태를 뜻합니다. 당신의 그릇은 이미 충분히 커졌는데 회사가 더 큰 물을 담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에 안주하는 건 비유하자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을 10년 동안 반복 수강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두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까지 자료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퇴사 신호라고 이해되네요. 그런데 당장 하루하루 회사를 가는 게 너무 지옥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승진이고 뭐고 그냥 너무 힘들고 불행해서 모든 걸 다 놓고 싶을 때. 이런 감정적인 신호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조언하나요?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은 놀라울 만큼 직설적이고 단호합니다. 짜증나고 힘들면 당장 나와라. 이게 전부입니다. 조건이나 대안을 따지기 전에요. 그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내야 하고 가족들 생계도 걸려 있는데 말이죠. 자료에서 말하는 자연이 도와준다는 말이 솔직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당장 나와라는 건 아무 계획 없이 뛰쳐나가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최우선으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리라는 촉구에 가깝습니다. 아, 결단을 내리라는 것. 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에 계속 머무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 내 영혼과 육체가 먼저 망가져 버리니까요. 자료에서 골병된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자연이 도와준다는 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정말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건 아닐 테고요. 물론이죠. 그건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정신적 에너지와 객관적 시야입니다. 정신적 에너지와 객관적 시야. 네. 그동안 문제에 파묻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만날 기력도 생기고 부족했던 부분을 공부할 의욕도 생깁니다. 이렇게 당신의 행동이 바뀌면 그에 따라 결과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이 돕는 과정의 실체입니다. 당신의 잠재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퇴사라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힘들어하는데 돈 때문에 억지로 다니게 하는 건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강하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죠. 이런 여러 신호들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서 회사를 나왔다고 칩시다. 사회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셈이죠.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소중한 배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하고도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졸업한 학교의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대기업 임원급까지 올라가며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복잡한 조직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역량과 질량에 걸맞은 일을 사회에 나와서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퇴사 후에 그냥 작은 동네 카페를 차린다면 그건 배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의도와 규모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살려서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든다면 그건 자신의 질량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죠. 아, 그건 다른 이야기군요. 네. 하지만 단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도피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역량의 10%도 채 쓰지 않는 일을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자료의 관점에서는 이건 단순히 잠재력을 낭비하는 걸 넘어 원래 그 작은 카페를 열어 성공했어야 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봅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시각은 정말 새롭네요. 네, 사회가 당신에게 높은 연봉과 직책을 주며 그 수준까지 성장시킨 데에는 그만한 역할을 사회에 해주기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훨씬 낮은 수준의 일에 안주하면 자연의 매가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 깊은 무력감이나 지루함, 정체성 혼란, 혹은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훈련된 콘서커츠니스트에게 젓가락 행진곡만 치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직업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관점을 제공받은 느낌입니다. 첫째, 직장은 돈벌이 수단 이전에 내 성장을 위한 사회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의 핵심 과목은 문제 해결 능력, 즉 질량 있는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둘째, 이 학교의 졸업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역할과 책임의 확장이 멈추는 정체의 순간이 오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느껴질 때, 이 두 가지가 바로 떠나야 할 때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는 학교에서 배운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내 역량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묵직한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어쩌면 당신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야말로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을 당신의 현재 상황에 직접 대입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현재 직업이 하나의 교과 과정이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과목을 배우고 있으며 당신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기말고사는 과연 무엇일까요?